최단 경로의 수, 최단 경로의 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변형된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예제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을 때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인지 알아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세보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런데 이렇게 세는 걸 언제 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1대1 대응 개념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는 행위를 이러한 문자열로 표현해보자. 이것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용한 최단 경로의 수 풀이의 핵심입니다. 가로로 가는 행위를, 오른쪽으로 가는 행위를 R이라고 부르고 내려오는 행위를 D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최단 경로 맞잖아요. 이 최단 경로에 해당하는 그림을 이렇게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는데 R이 연속으로 4번, D가 연속으로 3번 나오는 그러한 문자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 그림도 최단 경로 맞죠? 이 그림을 문자열로 표현하면 R, DD, R, D, RR, R, DD, R, D, RR 이렇게 문자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모두 최단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일일이 그려서 경우의 수를 구하기는 힘들어 보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문자열로 바꾸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그림 하나당 문자열 하나, 그림 하나당 문자열 하나, 이른바 그림과 문자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풀이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문자열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이 문자열의 개수는 똑같은 것이 4개, 3개 나와 있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7팩을 R이 4번, D가 3번 나왔으므로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계산의 결과는 35가 됩니다. 05학년도 평가 문제를 봅시다. 갑은 A에서 C까지 굵은 선을 따라 움직이고 을은 C에서 A까지 굵은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병은 B에서 D까지 최단 경로로 움직입니다. 갑을병 3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 갑과 을이 만나는지 봅시다. 갑과 을과 병은 동시에 출발하고 같은 속력으로 걷기 때문에 갑이 하나, 둘, 셋, 넷, 4.5 갑이 4.5칸 움직이는 동안 을은 하나, 둘, 셋, 넷, 4.5 을 또한 4.5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갑과 을은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병 또한 하나, 둘, 셋, 넷 일단 이 지점까지 간 후 이 지점을 P라고 부릅시다. 이 지점을 Q라고 부릅시다. P에서 Q로 진행하면서 0.5칸 진행할 때 갑과 을과 병이 모두 만나고 그리고 여전히 일단 Q까지는 가고 그 상태에서 Q에서 D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에 병은 B에서 D까지 움직이면서 갑을병 3사람이 모두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병의 입장에서는 B에서 일단 P 지점까지 가고 P에서 Q 지점까지 간 후 Q에서 D 지점까지 가게 되면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움직이게 됩니다. 병이 B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Q로 가는 동안에 갑과 을과 병이 동시에 만났고
그리고 Q까지 간 후 결국엔 D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1칸, 2칸, 3칸, 4칸. 이때 위로 가는 행위를 A라고 부르고 왼쪽으로 가는 행위를 B라고 부른다면 A, A, B, B, A, B, A, B 이런 식으로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므로 계산하면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어서 6이 됩니다.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고요. Q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또한 얘와 마찬가지로 6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1 곱하기 6이므로 정답은 36입니다. 장애 지역이 있는 경우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봅시다. 중간에 지나는 점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예제 봅시다.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A에서 B로 가려면 P를 지나거나 Q를 지나거나 R을 지나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고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60까지가 됩니다.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4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눠주고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40까지입니다. 마지막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5팩을 4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5가지가 되고 이 셋을 더하면 105가 됩니다. 정답은 105입니다. 정답은 나왔는데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왜 하필 P, Q, R로 케이스 분류를 했는지. PQR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PQR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없나요? 하는 의문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PQR로 설정한 후 P를 거쳐 가는 방법의 수 더하기 Q를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 더하기 R을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PQR을 이 그림과 같이 세로로 주르륵 배열하게 되면 P를 거쳐 가는 경우의 수와 Q를 거쳐 가는 방법의 수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 또 빼줘야 되는데 그 계산이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주르륵 나열해서 푸는 것은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산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중복을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빠짐없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표 설정을 편리하게 하면 되는데 편리하게 좌표 설정을 하다 보면 진행 방향에 대각선으로 좌표를 설정하면 편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했듯이 중복을 따로 계산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점, 이 점, 이 점을 지나는 세 가지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푸는 것이 가장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됩니다. 이 경우의 수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그리고 이 경우의 수 곱하기 이거 마지막 이 경우의 수 곱하기 이거 해도 계산량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 과정에서 이 경우의 수 곱하기 1 곱하기 이 경우의 수
이처럼 곱의 법칙이 연달아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계산이 약간 불편하다.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가장 편리하게 계산하려면 진행 방향의 대각선으로 점을 설정하되 곱의 법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들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지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세 점을 설정할 때 계산이 가장 편리합니다. 예제 봅시다.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합시다. 가장 편한 계산을 하기 위해선 진행 방향의 대각선의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잡아주면 좋고, 그 중에서 계산이 가장 용이한 점을 잡자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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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이 됩니다. 물론 이 점, 이 점, 이 점으로도 계산할 수는 있지만 계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곱의 법칙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이구 많다, 어이구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 기준은 이 4점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1 곱하기 1 해서 한 가지, 두 번째 경우의 수 4팩을 3팩으로 나누어서 4, 5팩을 4팩으로 나누어서 5, 4, 5, 20까지, 세 번째 경우의 수 4,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어서 10, 네 번째 경우의 수 1 곱하기 5팩을 4팩으로 나누어서 5, 계산하면 65입니다.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숫자를 일일이 기록하여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원리를 알아봅시다. A를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중간에 경로의 수를 하나씩 적어가면서 푸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점을 세모, 이 지점을 네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모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1 곱하기 1 해서 2.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에 적어 놓읍시다. A에서 세모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의 법칙과 A에서 네모까지 가려면 A에서 세모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1,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A에서 동그라미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1 더하기 세모를 거쳐서 동그라미까지 가는 방법의 수인 2 곱하기 1,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읍시다. 그러면 A에서 하트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해서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모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하나씩 논리적으로 구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해서 적어주면 되고 정답은 10이 됩니다. 자, 빠르게 다시 풀어보자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1, 여기도 1, 두 개 더해서 2,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는 1 곱하기 1이니까 1, 두 개 더해서 3,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1,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3은 6, 3 더하기 1은 4, 6 더하기 4는 10. 그렇게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 두 숫자를 더해서 여기에다가
이 두 숫자를 더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 나가면서 풀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숫자 기입 방법이 편리한데요. 다음과 같은 예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 지점을 설정해서 푸는 거. 두 번째 방식, 숫자 기입하기. 첫 번째 방식부터 봅시다.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중간에 호수가 있네요. 그러면 C라는 지점, D라는 지점, E라는 지점을 설정해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 5팩을 4팩 1팩으로 나누어서 5, C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의 수 1, D에서 E까지 가는 방법의 수 4팩을 3팩으로 나누어서 4, E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1, 계산하면 5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1, 정답은 20이 됩니다. 이번엔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을 공부합시다. A를 출발하여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1 적고 1 적고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4 더하기 1은 5,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1은 5. 이제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게 되므로 5 곱하기 1, 5 곱하기 1 두 수를 더해서 10, 10 더하기 5는 15, 15 더하기 5는 20, 20, 20, 20. 따라서 최종 정답 20이 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나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A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1, 1 더해서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4 더하기 1은 5, 5 곱하기 1은 5. 그리고 B에서 세모까지 가는 경우의 수 1, 1, 1, 1, 1,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그러면 A에서 네모까지 가는 경우의 수 5와 B에서 세모까지 가는 경우의 수 4를 곱해서 5, 4, 20. 정답은 20이 되는 거죠. A에서 B까지 쭉 적는 방법과 A에서 네모, 세모에서 B, 혹은 B에서 세모, 이렇게 따로따로 구한 후 곱하는 방법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숫자 기입하기로 풀지 않으면 정말 복잡해지는 문항도 있는데요. 10학년도 수능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산책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은 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갈 필요 없는 지점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도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굳이 둥그런 모양으로 풀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직선화 시켜서 가는 경로의 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직선화를 시킵시다.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만들어주면 우리한테 친숙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면 되고, 이 문제를 지점을 하나씩 설정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푼다면 계산이 정말 복잡하겠죠. 이 문제는 숫자를 하나하나 기입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1 더하기 1은 2. 여기다가는 몇을 적을까요? 그렇죠. 1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 여기는요 2 곱하기 1이니까 2. 여기는요 1 더하기 2니까 3.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5, 3 더하기 2는 5. 여기는요, 4 더하기 5는 9. 여기는 4, 4 더하기 9는 13. 여기는 5. 왜냐? 5 곱하기 1이니까요. 여기는 14. 여기는 27. 여기는 13. 왜냐고요? 13 곱하기 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40. 정답은 40이 됩니다. 이처럼 숫자를 하나씩 기입해서 푸는 방식이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 봅시다. 이 문제 또한 지점을 설정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얘도 숫자를 기입해서 풀어봅시다. 1 적고 1 적고 여기에 1을 적으면 되죠. 1 곱하기 1은 1. 여기는 몇을 적을까요? 1 더하기 1은 2. 요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2인 것이 맞죠. 그러면 1, 1, 2, 2.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4. 요 지점 2. 여기 몇일까요? 여기는 2죠. 여기는 2 더하기 2에서 4. 여기는 몇일까요? 자, 이 지점 중요합니다. 여기는 2 더하기 2 해서 4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최단 경로로 가다 보니 요 점은 갈 일이 없죠. 왜냐하면 살짝 올라갔다 가게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거죠.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점을 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점이나 이 점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게 되잖아요. 해서 요거 지워놓고 이거 지워놓고 그러면 얘도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 여기는 4, 여기는 4 더하기 3인 7, 여기는 7, 여기는 얘 아까 2였습니다. 2 더하기 2에서 4가 아니고 그냥 2. 따라서 여기는 6, 여기는 10. 10 더하기 7은 17. 정답은 17입니다.